2021년도 1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 38분 38초, 39초 넘어가는 시점. 오늘도 39금 증권방송 아싸. 자, 뭐 신나게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댓글에 많이 달아놓으셨는데 미안합니다. 하여튼 내가 잘 안 보니까 내 방송 내가 봐야 되는데 왜 안 보는지 나도 모르겠네.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그램에 가치투자클럽, 그다음에 주식 돋보기 많이들 홍보해 주시고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가입 비용 없고 프리한 거고, 가치투자클럽은 그 데이터 자료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저는 가치투자클럽하고 뭐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많이들 홍보해 주세요. 주식 돋보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매일경제TV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 출발 오늘의 증시 진행하고 있는 앵커 최이마라고 합니다. 땡큐. 자, 시장 얘기부터 합시다. 시장 굉장히 강하죠. 오늘 금요일장도 코스피 뭐 80포인트 올라가고 3,111. 대단한 시장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장이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얘기했잖아.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은 더 복잡해질 뿐이고, 과열이다라고 막 여기저기서 워닝이라는 경고가 뜨지만 경고는 항상 있었던 거니까 지금은 그냥 본질의 흐름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오늘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왜 이렇게 강하고 더 오를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대충 데이터 계량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표를 빗대서 보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그림 자료 화면은 제가 생산해낸 자료입니다. 어디서 가지고 온 자료가 아니에요. 제 거니까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막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있어요. 많이 얼핏 들어보셨을 텐데 10years US T-Note라고 합니다. 이거를 1980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니까 이 화면의 그림이 40년치의 미국 금리의 그 흐름인데, 동그라미 쳐놨네. 닷컴 버블 때 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렇게 갖고 두 개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 미국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냐. 모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건 아직까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의 값어치를 봐야 돼. 값어치가 지금 계속 40년 동안 떨어졌어. 제일 높았을 때가 1981년도네. 15% 넘는 금리를 형성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0.3%까지 금리가 40년 동안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잖아.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가긴 하지만 계속 내려가. 닷컴 버블 때도 금리가 엄청 떨어지면서 버블이라는 게 생기고 막 IT 기업들이 난리 나다가, 닷컴 버블이 언제 꺼지냐면 금리가 솟구칠 때, 치솟을 때 버블이 터집니다. 어디에서 터졌냐면은 대략 한 4.1에서 6.8까지 뛸 때, 한 2.7% 금리가 오를 때, 그때부터 버블이 바로 터지진 않고,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2.7%가 솟구쳐야지만이 돈값이 올라가면서 물건값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리를 얘기하는 거는 돈의 값어치, 돈의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유동성 환경이 어떻고 뭐 돈으로 밀어올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본질은 여기에 있단 말이야.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 금리만 놓고 봐도. 근데 지금 금리가 안 솟구친단 말이야. 0.3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1.07, 08 정도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더 가야 되느냐? 적어도 이 1.5부터는 조금 조심하면 돼. 1.5%. 근데 지금 1.08%니까 아직 멀었어. 1.5%부터 2% 트라이 할 때부터 아마 시장이 좀 오그라들 수 있어. 그때는 주식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주식만 그때 또 올라가. 실적을 내는 주식들. 1.5%부터 한 2% 사이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 실적 내는 주식들. 시장이 무너지는 순간은 적어도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3%가량은 가야 돼. 지금 1.08이라고 그랬잖아. 아직 멀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하루에 막 가지 않는다고. 몇 개월 사이에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멀었어. 돈은 아직도 넉넉해.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던 2년물하고 10년물의 차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림 보시면은, 자료 화면 이따 넣어줘요. 그러면 까만색 선이 10년물 금리고 빨간색 선이 2년물 금리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스프레드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내는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더 올라가야 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은 지금 0.9 정도 되는데
한 1.5, 똑같아. 이것도 한 1%를 일단 넘겨놔야지만이 뭔가 좀 찝찝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1% 아직 못 넘겼어요. 근데 여기 그때 얘기했지만 2년물은 잡아두고 10년물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10년물이 계속 이렇게 솟고 있거든. 그건 뭐 설명하면 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됐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더 풀다 뭐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더 솟구치는 거, 이걸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야지만이 시장이 움츠러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는 아직도 시장은 배가 고프다. 돈놀이를 더 해보자. 그러니까 재료가 중간에 막 등장해도 다 필요 없어. 우리도 지난 연말에 막 조금 휘꺼덕했잖아. 뭐 미국 대선이 있고 뭐 코로나 얘기도 있고 막 했지만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코로나의 역설이야. 코로나가 계속 유지되는 한 주식시장이 좋은 거야. 할 게 없어.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다 주식해. 뭐 고객예탁금이라는 게 하루에 개인 투자자가 뭐 1조, 2조를 사도 고객예탁금이 줄지 않고 더 늘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몰라도 더 들어와. 막 지하에 묻혀있던 돈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 돈들이 뭐 하겠어. 뭔가 기회가 생기면은 막 사 들어가는 거야. LG전자 상한가 치고 막 대형주도 막 이렇게. 그래서 시장 전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국 금리만 쳐다보고 있고 하면 돼. 헤드 스프레드는 다른 겁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벌어지면 위기가 봉착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봤잖아요. 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위기가 봉착되면 이게 벌어져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 다시 얘기하지만 매크로 흐름은 그냥 아직도 이렇게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수치에 근거한 전략을 잡으면 돼요. 금리가 요새 더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예. 물론 내가 예상 못한 코비드 21이 나오면은 그건 나도 모르겠어. 코로나19는 저리 가고 21년도 산이 또 다시 나왔다?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돈을 더 푼다고 그때는 먹히진 않을 거야. 두 번째 중복된 재료가 나오면은 호재건 악재건 약발은 떨어지는데 이거 약재는 코비드 19의 변이는 똑같은 악재였잖아. 근데 변이가 아니라 변이지 변이. 변종은 다른 놈이고. 근데 별로 시장 뭐 주식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되게 심플해요. 뭐 미쳐가는 광기가 됐건 뭐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어딘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심플해. 그냥 요 두 가지의 그림으로만 딱 설명하고 이 그림이 변화가 생기면은 야 변화 생겼다.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 변화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매주 하잖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라는 게 1조 달러가 됐다고 하는데 하루에 빵원이 돼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신용화폐라는 거 돈에 보면은 BOK, 뭐 Federal Reserve 달러 같은 경우 그거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그냥 그 영수증이 아니라 그 일종의 채권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그거를 쟁여놓거나 아니면 유통을 시키거나 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유통은 돼요. 음성적으로 유통되잖아. 뭐 마약 거래할 때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유통이 되기 때문에 가치는 인정을 받는데 누가 그거를 지급에 대한 보증을 하진 않잖아. 그죠? 실체도 없어요. 한순간에 빵원이 돼도 누가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조 달러가 좀 저장돼 있지만 그걸 한순간에 증발시켜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그건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실 못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겁나가지고. 모르고 하면은 그냥 무식하게 하겠는데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못해요. 근데 뭐 비덴트 또 뭐 상한가 치는 거 보면 빗썸 뭐 김정주 씨가 또 인수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도 강한 것 같고. 미친 듯이가 않은 기업들. 연휴 전에 그래도 리스트업을 해드려서 뭐 SK 한번 했죠. 내가 잘해서는 아닙니다. 그냥 타이밍상 그랬을 뿐이지 항상 시장이 먹여주는 겁니다. 시장이 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로서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와 내가 잘났어 아니면 누가 그걸 자랑질한다 다 개소리야 라고 나는 생각해. SK는 투자형 지주회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지주사들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자회사들이 배당으로 자회사들이 영업을 해서 이익 남는 거를 나한테 주는 걸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지주사인데 근데 요즘은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투자를 얼마나 잘해서 이 투자한 회사들이 성과물이 좋으냐가 이 지주회사로 평가를 받아요. SK 자산운용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아마. 본업하고 떠나가지고 전자공시 들어가 보면은 유가증권 투자한 게 엄청난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회사들의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이익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KCC
뭐 오스템 임플란트, 서희건설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 자기네 자본 가지고 주식 투자한 거야. 근데 시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남았을 거 아니야. 번외이익, 영업이익 말고 특별이익으로 잡히는데 잘한 거지. 물론 주식 팔아가지고 이익 챙기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다 자산운용을 갖다 붙이지. SK 자산운용, KCC 자산운용, 뭐 오스템 임플란트 자산운용, 서희 자산운용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근데 SK는 바이오 쪽하고 알짜배기 자회사들이 물론 많다고 했지. 근데 바이오에서 이번에 히트 친 게 있어. 지난번에 마이오반트라는 회사가 파이자에다가 총 42억 달러, 그러니까 4조 원 정도 넘지 딜을 체결했는데, 이 마이오반트의 모회사가 로이반트입니다. 로이반트에다가 SK가 한 2천억 원, 2억 달러를 투자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박을 친 거야, 사실. 마이오반트의 내용이 파이자에다가 이제 전립선암하고 여성 질환을 타깃으로 한 경구용 약물, 먹는 약물인데 좀 어렵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만 마이오반트의 대주인 로이반트가 대박이 났다. 거기에 SK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첫 번째 바이오고, 세계적인 유통 물류 회사가 있는데 벨스타일 겁니다. 벨스타의 지분 20% 보유하고 있고, 뭐 그것도 대박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팜테코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팜테코도 IPO를 할 것 같고, 기업 공개를. 그다음에 바이오텍 같은 회사, SK 바이오텍, SK 팜테코, 그다음에 SK ENS는 액화 수소, SK 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 다 품목이 좋잖아. 반도체 요즘 막 난리잖아. 반도체 뭘 만들어? 웨이퍼로 만든단 말이야. 동그란 그 원판, 뭐 LP판처럼 생긴 거지. 그렇지. 이게 뭐 200mm 웨이퍼, 300mm 웨이퍼 크기에 따라 다른데, 그거를 제조하는 회사가 SK 실트론, SK 자회사. 그러면 이것도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SK는 고루고루 잘했는데, 거기다가 또 미국에 액화 수소 업체 있어요. 액화 수소 업체가 무슨 파워인데, 이건 플러그 파워 맞아. 플러그 파워에다가 1조 6천억 달러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바이오, 기초적인 것들 고루고루 잘 해놨지. 최태원 회장께서 주식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올해 SK의 지주사의 몸값이 올라가야지만이 여러 가지로 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30만 원대에서 조금 밀려도 20만 원대만 들어가도 나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뭐 반기에 한 50만 원, 그다음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SK. 네, SK만. 지금 같은 환경이라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카카오도 좋은 것 같아. 카카오도 자회사들이 1조짜리 회사들을 한 7개 가지고 있어. 그럼 카카오도 지주회사잖아. 그럼 SK 카카오 이런 거 좋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기업 서비스 회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게 1년 만에 밸류에이션이 1조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조짜리 자회사 7개 가지고 있으면은 카카오도 볼 수 있다. 사실 내가 섹시하게 보는 거는 한국항공우주는 이름은 익숙하죠. 어제 한국항공우주 쪽하고 미팅을 해봤어요.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서. 뭐 IR, NDR 이렇게 표현하지만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방산업체 KFX 제트기,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잘 아시겠지만 KA로 들어가면은 고등훈련기고 A가, F는 파이터라고 해서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달 수 있느냐, 무기장착할 수 있느냐고. 뭐 더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KFX 시제기를 곧 출시한다고 회사는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반대를 했죠. 그걸 너무 앞세 전면에 내서면 안 된다. 방산업체라는 개념으로만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물론 거기에 이제 UAM이라고 하는 Urban Air Mobility,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요거를 좀 부수적으로 이제 데코레이션 하셨는데, 그게 전면으로 가든지 KFX 맞죠? 예, 그거는 후면으로 가야 된다. 방산으로 이미지가 굳혀지면은 대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뭘 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기도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 아니잖아. 회사는 그 가치로 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럭키드 마틴이나 뭐 보잉이나 뭐 이런 미국의 항공 방산업체, 특히 럭키드 마틴처럼의 그런 밸류를 좀 받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스텔스가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 그러면 성장의 한계를 스스로가 인정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KFX를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IR북인데 여기 봐, 이거 전투기 그림 그려져 있잖아. 이거 하지 말라고. 혹시 보시면은 좀 속상해하실 수도 있는데 명함을 봤는데 명함에도 전투기가 다 그려져 있어. 명함에? 명함에도. 야,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UAM이라고 하는 Urban Air Mobility, 도심형 항공 수송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드론 택시 현대차가 하는. 현대차가 애플하고 지금 조인트 한다고 하잖아. 시장 소문이 이렇게 났어. 근데 현대차는 아직 조심스러우니까 초기 단계, 협의 단계 이렇게 다시 정정했죠.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시장에서는 야, 둘이 한대. 사실 현대차가 국내에서 조인을 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항공우주야. 얘는 이쪽은 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그 비행기 보면은 해리어 전투기라고 있어요. 영화 보면은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거.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헬리콥터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수리온도 얘네들이 만든단 말이야. 응? 국산 항공기. 그러니까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훌륭해. 발사체에 대한 기술도 있어. 위성에 대한. UAM은 한국항공우주가 넘버원. 그럼 현대차는 여기랑 조인을 타는 게 맞지. 버스턴 다이내믹스는 나는 건 아니고 걔네의 장점은 유연성. 관절이 유연한 거하고 균형성. 발로 뻥 차도 도로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거의 강점이고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브레인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고 현대차는 그거를 보고서는 인수를 한 거고 하여튼 UAM은 현대차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오히려 더 돋보이는 존재가 되고 한국항공우주의 가장 첫 번째 원탑은 어제 이제 그런 컨설팅을 조금 조언해 드렸는데 6G입니다. 통신. 우리 5G라 그러잖아. 5G 아시죠? 다 5G. 그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5G가 어려워. 왜 어려우냐면은 이게 밀리미터 웨이브라 그래서 단파란 말이야. 파장 이게 가는 거리가 짧아. 그러면은 300m마다 중계기를 만들어야 돼. 얘가 열로 치고 일로 치고 일로 치고 이렇게 막 도심에 이게 빌딩에 막히면은 이게 꺾여버리기 때문에 중계기를 300m마다 촘촘하게 만들어야 진정한 5G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안 된단 말이야. 미국도 그걸 알아. 그래서 미국이 지금 딱 찍은 게 6G야. 6G의 개념은 뭐냐면은 5G는 2차원적인 거야. 평면으로 이걸 날려야 되는데 6G는 위로 올라가. 3차원이야. 위성으로 쏘는 거야. 위성으로 데이터를 다 쏴. 그러니까 기지국이 따로 필요 없어. 근데 위성을 물론 많이 둘러쳐야지. 몇만 개 둘러쳐야 돼. 저궤도 위성이라 그러고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 테슬라. 이 그림이 나오는 거야.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차에 데이터가 저 앞쪽으로 있는 교통 상황들, 그다음에 차 간의 어떤 것들, 뭐 물체, 사람, 환경 이런 데이터가 쫙 와서 여기서 한 10분치는 미리 이렇게 와서 있어야지 차가 안전하게 그걸 계산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보내려면은 5G가 지금의 5G로는 안 되는 거야. 위성을 쏴가지고 6G로 만들어야 돼. 둘러쳐야 돼. 전 지구를 다 둘러쳐야 돼. 그게 이제 스페이스X나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다 할 수는 없잖아. 각 국가마다 그걸 할 거야. 에리어를 정해갖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가? SK텔레콤, KT가 위로 올려야 되는데 누가 올려? 항공우주가 올려야 되는 거야. 발사체로. 이걸 몰라.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어제 우리 팀들하고 그 컨설팅을 해드렸더니 회사에서는 이거지. 전투기 그림 그리지 말고. 이게 만약에 부각이 되면은 레벨업이 달라질 거야. 지금 주가가 10만 원에서 2만 원대 내려와 있거든. 다시 10만 원을 향해서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국항공우주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자기네 매력을 어떻게 알리느냐를 잘 못했는데 기존의 주가가 왜 이렇게 밀렸었냐면은 이건 스토리가 좀 복잡한데 전임 사장이 이제 감사원 출신이 오셔가지고 회사를 다 싹 갈아엎어 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뭐 부실이 드러나고 회계적인 문제 이슈가 있어갖고 뭐 분식 얘기도 잠깐 있었거든. 분식을 한 적은 없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막 부러져서 있었어. 근데 이제 이번에 사장이 바뀌셨어. 안 대표로 바뀌셨는데 뭔가 전향적으로 좀 하시려는 의지도 보이시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꺼이 컨설팅을 해드렸고 저는 되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난 주식 사라 팔아라 이거 아니야. 알지? 그래요. 혹시나 한국항공우주는 투자주의 이거는 뭐 스팸 문자 과다 이렇게로 걸렸는데 그게 이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야.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아니 그 한국거래소 KRX에서 너무 많이 그 찌라시로 돌려지는 기업은 그 5일인가 데이터하고 3일 이상 중복되면은 투자주의를 걸어요. 찌라시만 들어도. 그렇지. 회사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알고 봤더니 내 잘못이 좀 커. 방송에다가 이제 월요일 날은 덩어리가 한 번 했고 정경민 차장이 수요일 날 내가 또 한 번 했거든. 내용이 다르니까.
근데 그 방송에 나가니까 이 요즘 뭐 리딩방 이런 데 많잖아. 사설 업체들. 거기서 야, 매경의 트레이마가 민다더라. 이렇게 내 이름이 언급된 건 아니지만 야, 뭐 어디 여기서 막 그게 이제 스팸 문자로 요즘 많이 오잖아. 뭐 무슨 뭐 주식 뭐 어쩌고저쩌고 대박의 기회 뭐 이렇게 많이 오죠. 그런 걸로 너무 많이 돌아지면은 거래소에서 이렇게 약간 차분하게 안정화시키는 투자주의를 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 때문에 투자주의지 다른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여튼 농업에 대해서 곡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겨울이니까 춥지 당연히. 오늘 춥잖아. 우리 뭐 마이너스 26도? 체감 온도는 뭐 한 30도가 넘어갈 수 있겠지. 바람 불면은. 우리만 추운 게 아니라 다 춥다. 북반구는. 스페인은 영하 34도야. 체감 온도는 거의 바람 불어버리면 40도가 되겠지. 스페인도 곡창지대가 있단 말이야. 거기도 밀 농사를 많이 져요. 유럽 사람들은 밀을 많이 먹어. 전 지구상으로 보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지구가 재배가 이렇게 돼요. 1년 내내 재배가 돼요. 근데 겨울밀은 보통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너무 추우면은 밀 농사를 망쳐. 너무 추우면은. 너무 따뜻해도 안 되고 하여튼 밀이 좀 그런 특성이 있는 벼과 작물이라서. 작황도 별로 안 좋고 작년에도 옥수수 막 얘기해드렸지만 그렇죠. 콩 가격이 지금 엄청 뛰었죠. 실제 풀무원에서 두부 가격을 14% 올렸어요. 두부 사 먹기 힘든 거야. 나중에 된장찌개 두부가 사라질 수도 있어. 비욘드 미트라고 콩 단백질로 하는 것도 있잖아. 그것도 사실 이제 나는 좀 까리해. 기후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느끼겠지만 골 때리게 변하는 게 많죠. 지난해 막 장마 50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왔지.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요 반도 내에서 그렇게 다양한 기후를 겪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작황에는 타격을 줄 거야. 스마트팜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을 수 있지만 면적도 넓을 수 있죠. 하우스, 유리로 된 하우스에 뭐 사람이 손이 안 가고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령화되다 보니까 농사라는 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잖아.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노령화되면은 힘드니까 그거를 다 스마트하게 전자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설들, 빛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그렇지 온도 이걸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린플러스가 괜찮은 회사입니다. 호주하고도 지금 뭘 하고 호주 쪽에 또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고 달러 가치, 돈의 가치가 계속 40년 동안 금리가 내려갔죠. 그 돈이 어디로 가겠니? 주식으로만 오지 않는단 말이야. 제일 좋은 거는 식량이야, 식량. 코로나는 내가 숨으면 돼. 걸리진 않겠지. 안 걸리겠지. 가족들과 단절해가지고 혼자 덕후처럼 덕후라 그러냐? 오타쿠라 그러냐? 일본 말이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오타쿠라도 짱 박혀서라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쿠팡에다가 시키고 뭐 마켓컬리 우리 와이프도 엄청 집에 가보면 맨날 뭐 금방금방 배송되고 먹을 게 풍부하죠. 근데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하여튼 올해와 내년도 작년도 좀 그랬지만 계속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 근데 인지 안 하고 있어. 식량 위기가 분명히 올 수도 있고 식량이 이제 그 무기화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까지 안 돼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없어요. 재배 면적도 작고 뭐 이 쌀만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쌀도 안 먹어서 그렇지 생산하는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타이트하지. 나머지 작물들은 다 수입해 오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 회사들의 주가도 올해는 좀 잘 들여다봐야 돼. 어차피 그걸 수입해다 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수입해 오는 가격이 비싸면은 소비자가에 전이를 시키고 그건 또 기업 이익으로 들어가니까 당분간은. 그래서 CJ 제일제당, 농심, 오뚜기, 풀무원 라면도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거든. 조만간에 슬쩍 올린다. 이제 물가를 관리하는 정부의 입김 때문에 맘대로 못 올려서 그렇지. 그렇다고 회사가 망할 수는 없잖아. 지금은 이제 환율이 떨어져 있으니까 원화 강세로 들여오는 거에 가격을 좀 상쇄는 시켰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물론 나중에 되면 이제 비료 얘기까지 나오겠지. 근데 비료는 나중에 보고 지금은 그린 플러스를 집중적으로 아주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심플하잖아. 그냥 농산물 가격이 실제 오른단 말이야. 세계 식량 지수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솟구쳐 있어요. 콩, 뭐 옥수수, 그다음에 위트, 밀만 지금 조금 정체돼 있지만 밀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은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유를 왜 드냐면은 에너지라는 게 뭐 지금은 전기차, 2차 전지 막 난리 부르스잖아. 유가가 기름을 많이 안 쓰고 사실 환경 때문에 변하는 건 맞는데 유가도 지금 슬쩍 올라왔어. 공급을 줄이니까 배럴에 $50 WTI 기준으로. 이거 봐, $50잖아. 그지? 다 달러야 달러. 김미 달러. 쇼미더머니.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물가라는 게 올라요.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걸로도 치부되는데 그때는 이제 수요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돈이 좀 넉넉해지고 좀 좋은 거 먹고 싶어. 그럼 막 살 때. 그럼 물건 가격이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지금의처럼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겹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40년 내려왔지만 이제 약간 들어 올린 거 0.3에서 1%까지 올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 물건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돈값도 올라간다. 그래 뭐 그러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리플레이션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통화가 팽창되고 경기 부양책이 대규모로 나올 때 무엇이 오를까? 그러면 이제 그 오를 만한 것들을 막 사는 거야. 근데 바이든 정책에 보니까 환경이야. 그러면 에너지 기름을 못 써있고 뭐 청정 에너지, 태양광, 뭐 풍력, 뭐 많잖아. 그러면서 차가 이제 전기차로 바뀌네. 전기, 테슬라. 꼬르륵 소리 난다 배에서. 인플레이션을 타겟팅으로 하는 포트폴리오의 조정. 그게 리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럼 또 그 리플레이션의 개념으로 뭘 살 거냐, 뭐를. 이번에는 또 AI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인공지능? 반도체랑 똑같은 얘기인데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개념이 뭐야? 학습이거든. 내가 때려 쳐넣는다고 그대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판단해줘. 내가 뭔가를 입력해주면은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판단해주면 안 되겠니?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언어인지, 음성인식이야. 이게 방언이 많잖아. 사람마다 어눌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다 달라. 근데 많은 걸 취합해 보면은 대충 확률적으로는 나오잖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도 나이가 이제 반백이 넘어가지고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살아온 날들보다 그러면은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거 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하는 게 시리잖아. 애플은 시리, 삼성은 빅스비. 근데 얘가 잘 못 알아듣잖아. 그지? 가끔. 이 정도인데 이게 자동차로 들어가면은 차에서도 막 조작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하고 싶잖아. 거기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은 뒤지는 거 아니야. 죽잖아. 그래서 이 음성 인식의 기술이 고난이도로 올라가야 돼.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내가 그래서 각광받는 인지하는 거는 솔트룩스가 조금 인지가 되는 것 같아. 솔트룩스는 AI로 한 20년 업력이 있어. 오래됐어, 이 회사. 내공이 있는 회사야. 아직 이익은 많이 안 나는 회사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주가 바닥에 붙어 있잖아. 그리고 내가 요즘 신조어 만들어내는 거 알지? 광어, 넙치, 도다리 주가 알아? 바닥에 붙어 있는 것들. 그러나 맛은 있는. 맛있잖아, 횟감으로. 주가가 고꾸라질 때는 또 생선에 비하면 고등어, 갈치 이거 알아? 고등어는 반토막, 갈치는 세토막 되잖아. 3분의 1토막. 생선에 많이 비유하는 거야. 뭐 내가 만들어낸 거 이것도 저작권은 나한테 있다. 바이브 컴퍼니, 바이브 컴퍼니까지만 오늘. 바이브 컴퍼니는 다음 소프트에서 분사해서 카카오 계열이야. 아까 카카오 얘기했잖아. 기술력이 높아. 그리고 카카오 연계이기 때문에 뭐래도 하지 않겠니? 뭐 하냐고? 인공지능, AI. 바이오는 궁금들 하시겠지만 지금은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 곁들여서 큰 회사 뭐 80만 원짜리 얼마냐 지금 80몇만 원인가?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뭐 금요일 날 아침 방송에 있지만 에이프로하고 이노메트리라는 회사를 가치 투자 클럽에 들어가 보면은 데이터 자료 분석한 거 있을 거야. 물론 대부분 내가 지금 한 기업들은 가치 투자 클럽하고도 많이 겹칩니다. 거기서 소스를 많이 받아. 이수화학 같은 거 엄청났지. 이수화학도 좋았고. 2차 전지나 배터리나 반도체나 뭐 살지 모르겠을 때 TF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ETF는 별로. 뭐 아까 곡물 얘기했지만 곡물 ETF도 있어요. 그런 거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지. 근데 2차 전지를 묶었다, 뭐 나쁘진 않겠다.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거 할 바에 그냥 개별 기업 찾아갖고 나 같으면 하지. 39금 증권방송과 함께 하시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 주발린 질문. 뭔가 이마트가 한꺼번에 뭘 살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네, 그리고 요즘에 이미지도 좋으시잖아요. 좋아지지. 정 회장께서 그래가지고 신세계 이마트 괜찮은 것 같아. 그때 지난주쯤에 샀거든요. 두 주를. 두 줄을. 근데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맨날 자랑이. 자랑질이야? 아니 근데 그래서 더 사고 싶은데 지금은 이미 너무 올랐을까. 급등주인데 이마트가. 진짜 급등주야? 요즘은 대형주가 잘 움직여요. 현대차도 오늘 못하고. 그 이마트의 강점은 주발린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환율 얘기는 많이 안 하잖아. 외국인이 주도하면은 환율 자꾸 얘기한다고. 환율을 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거 다른 얘기지만 연초에는 외국인들이 언와인딩, 환 FX하고 묶지 않는 그런 플레이를 해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 빅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쉬운 걸 하는 거야. 알기 쉬운 거. 그 반도체가 좋은 건 아는데 막 뭐 얘기하고 뭐 스크러버가 어떻고 저떻고 뭐 챔버가 어떻고 뭐 무슨 뭐 이렇게 적층이 어떻고 이렇게는 잘 모르니까 아까처럼 그런 게 매력 있는 거지. 주발린의 강점은 지난번에 그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찾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더 가보는 거지. 더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해. 네, 지금이 이미 너무 올라. 아니야. 나는 찬성. 지금의 시점은 차트를 보면 안 돼. 차트를 보면은 못 들어가. 그냥 그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고 아니면 매크로의 큰 빅머니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지. 그냥 매크로는 우리가 봐줬잖아. 시가총액에서 밸류에이션은 달리 받을 수 있어. 충분히. 미국의 아마존이랑 월마트처럼 쿠팡과 이마트만 남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아가지고. 가능하지. 충분히 가능하지.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적자 생존으로. 그러면은 시장 독식 다 먹는 거지. 그럴 수 있어. 충분히 매력 있고 그리고 이마트는 자산주지. 부동산이 존내 많아. 알잖아. 각 요지마다 홈플러스 이마트야.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부동산 회사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어 한때는. 그런 자산들이 많겠지. 알짜배기들. 그러면 요즘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는데 조금씩 정리해 놓으면 캐시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캐시 가지고 뭐 하겠어? 드론 띄우든지 뭐 택배하든지 뭐 갔다가 뭐 하든지 많이 할 거 아니니. 배송을 해야 되고. 그럼 하겠지. 좋은 아이디어다. 기름 또 막 부족하고 해서 한다 그래서 S-오일을 샀거든요. S-오일. 그건 메리트가 좀 적다. 오히려 유가가 더 오르면은 대체 에너지도 더 각광을 받겠지. 그래서 차라리 S-오일을 매력 둔다면은 조금 신성이 엔지. 신성이 엔지. 안타까워. 뭐 아직은 회사가 갑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냐면 기사가 나왔는데 카이스트하고 조인해가지고 음압병상, 이동형 병상 카이스트 기사가 크게 나왔어. 그 신성이 엔지가 만든 거야. 근데 그거를 노출을 못하고 지금은 카이스트가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카이스트만 부각이 많이 되잖아. 그게 좀 안쓰러워. 그게. S-오일 살 바에는 나 같으면은 차라리 신성이 엔지 사겠다. SK이노는 그런 정유화학 쪽보다 달리 색깔이 좀 됐잖아. 2차전지 소재라든지 색깔이 조금 두 가지로 겹쳐 있는 LG화학이 케미컬 분야도 있지만 배터리 사업부가 있었잖아. 물론 분사했지. 그런 것처럼 SK이노베이션도 좀 그런 의미로는 나은 것 같은데. 지금 2주 보냈다고? 그러면은 한 주를 더 보내. 다음 주에는 IT의 진짜 찐 전문가 HSL 파트너스 우리 금요일 날 출연하시는 분인데 이영수 대표랑 함께 IT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빠이빠이.